안녕하세요. 3월 10일 대선 특집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선이 있었죠. 초박빙의 승부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가 됐어? 라고 물어보신 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투표구별 금천구 주민들이 어떻게 투표했나 한번 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종합을 하게 되면 전국 개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형충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48.56% 그리고 이재명 후보 47.83% 채 1%가 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4만 7,077표 차이로 당선이 되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그 금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51.1%로 더 많은 득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44.1%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였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렸지 40.83, 윤석열 48.56 우리 당선이 됐고요. 심상정이 2.37%로 전국보다 금천구와 심상정 후보가 좀 많이 득표를 했고요. 서울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45.73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50.56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2.8%를 좀 얻었고요. 이게 좀 득표율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지난 대선 투표율인데요. 이게 선관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죠. 77.2%. 근데 이번에는 70.7%입니다. 사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30%가 넘었기 때문에 80%를 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했지만 사실 이거 투표 당일 3월 9일 투표 당일에는 약간 좀 한산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투표장에. 그래서 결국에는 70.1%로 일단 뭐 지난 대선보다는 높았긴 하지만 80% 벽은 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투표율은 17대부터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대부터 18대, 19대로 점점 높아지는 상황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이죠. 지금 최기상 국회의원이 된 게 21대 국회의원이죠. 여기는 66.2%입니다. 이거는 사실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은데 일단은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66.2%로 좀 많이 좀 높아진 상황이 좀 있죠. 그 전에 이용 국회의원 때죠. 이거 2016년이고 이때 58%였습니다. 이거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제7회입니다. 2018년이죠. 60.2%. 지방선거는 더 투표율이 낮습니다. 총선보다 더 낮는데 지금 일단은 40% 제3회 같은 경우는 40%에서 48.9%에서 점점점 올라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표율이 일단은 투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여기에는 또 사전 투표가 큰 기여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19대 이거 대선도 아마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사전 투표가 또 이틀이 주말 한 번 하고 평일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투표 날까지 총 3일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실 국회 이게 선거 때 항상 이게 직장을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서 필시 못하게 투표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점점 높아나는 현상은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게 지난 어제 밤이죠. 어젯밤 제가 금천구 개표소가 원래 독산고등학교에서 개표하다가 이번에는 금날의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좀 개관해서 지금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대강당에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개표가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투표장에 있는 투표함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면 요거를 뜯어서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가 다 끝나고 테이블이 싹 정리가 되면 얘를 올린 다음에 봉인지를 뜯고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표를 이제 같은 사람끼리 분류를 하고요. 요쪽에서는 이제 기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거를 기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일일이 무효표가 있는지 두 번 찍었는지 다른 걸로 표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하면 3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또 이의가 있으면 여기 앞쪽에 이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로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이걸 또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이게 개표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 마지막
뭐 어떤 거 이 표를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유효표다, 이거에 대해서 개표 참관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거는 각 당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거는 유효다, 이거를 좀 논쟁이 있었고, 여기 또 선관위에서 또 앞에 여기 위원들 앞에서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좀 개표가 진행됐고, 초박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은 시간에 좀 이게 당선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인가요? 1시 정도에 사실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봉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이 올라갔다가 일단 이렇게 본투표 투표함이 열려지면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죠. 근데 그것으로는 당선으로 이제 유력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봐도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따 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금천구 10개동을 좀 보겠습니다. 10개동의 좀 표시인데, 일단은 파란 막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빨간 막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신상진 후보는 노란색,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금천구 10개 동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걸 표시하면 요 갭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0%가 대부분 넘었습니다. 50%가 대부분 넘었는데, 독산동 같은 경우는 50%, 52%, 53%, 독산 3동이죠. 53.36%의 득표율,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가산동과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민주당을 많이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독산 1동에서 3.14%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몇 프로, 2.4% 이렇게 좀 낮는 수치를 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 2 후보 간 득표율 차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요 차이를 동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가산동 같은 경우는 1번, 2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높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금쪽으로 전반적으로 일단은 민주당의 이 파란색이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 갭 차이가, 이 차이가 줄어든다는 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좀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과반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독산 2동, 3동, 4동이 일단은 10%에 육박하는, 또 넘는 그런 차이를 좀 보였다는 점을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독산 1동 3.4%가 상당히 좀 치열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가산동도 6.8%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 후보 간에 간격이 없는 것이 바로 시흥 1동입니다.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정통적인 강세죠. 시흥 2동이 2.4%입니다. 그리고 3동, 4동, 5동 주택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좀 득표 이유대가 좀 더 다르겠지만, 독산 2, 3, 4동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층주거지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도 있고, 시흥 3, 4, 5동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형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흥 1동과 시흥 2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 2동은 벽산 아파트, 우방 아파트라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보수 정당, 국민의힘, 뭐 그전에는 자유한국당, 그전에 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이렇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표하고 최고 득표를 얻는 것들이 바로 시흥 2동 벽산 아파트 여기 투표구고요. 그리고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캐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아파트들의 그 투표 성향이 좀 반영되고 있는 점이 있고, 가산동과 독산 1동의 좀 특별히 뭐냐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이게 지역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다닌다거나,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투표는 이제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전체 그런 정세 흐름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과거에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보였던 가산동, 독산 1동이 일단은 지지층이 이탈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지지층이 좀 이탈하고 있는 지점을 보이고, 왜냐면 독산동과 시흥동에서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이게 빼고 나누기 하면은 비슷한데,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가산동, 독산동이었는데, 이분들은 동네에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것이 좀 차이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독산동은 이렇게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흥 1동, 2동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지세가 강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 거 아시죠? 전국에 5개 그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일단은 서울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대구에는 중구 남구가 합쳐서 중구 남구 선거가 있고요. 경기 안성시, 그리고 충북의 청주시, 이게 5곳에 있는데 결론은 5곳 모두 국민의힘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다 5석을 확보하셨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서울, 안성시, 청주시는 공천을 하지 않았고 무공천을 했고 대구 중구 남구만 민주당이 그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로구 최재형이 52.09로 당선이 됐고 서초구죠. 서초구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죠. 72.72%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당선이 됐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좀 주목되는 점이 있는데 정의당 지지율이 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정의당은 언제까지 좀 이게 당선 물론 지역구에서 심상정 후보나 아니면 배진교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된 후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선권을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5% 이렇게 넘기도 어려운데 지금 종로구의 정의당 배복주 후보가 15.32%를 좀 득표를 했고 경기 안성시의 이주연 후보가 20.1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물론 그 무공천이 있긴 합니다. 그 민주당이 두 곳 다 민주당이 무공천했고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좀 나오기는 있습니다. 그 무소속에 김용정 후보가 28.41%를 좀 얻기도 했고 경기 같은 경우도 이기영 후보가 25.66%를 얻었는데 일단 민주당이란 이름을 걸지 않다 보니 일단 정의당이 거기에 20% 뭐 15%의 득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양당 구조에서 사실 무소속으로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 약 10%에서 15% 사이의 사람들은 주민들은 일단 후보보다는 정당을 바라보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대선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정의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 선거 투표구별 득표를 보낼 건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요번에 그 투표구별 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화면으로 대선 투표구별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후보가 좀 보이고요. 국민의힘 이게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그리고는 나머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후보들만 좀 모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득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가산동으로 보시면 가산동에 여기는 사전투표 있고요. 1투, 2투, 3투, 4투, 6투까지 좀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있고요. 가산 1투는 가산동 주민센터 되겠죠. 그 인근분들이 투표를 하신 거고 일단 가산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50.6%가 득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3.8%,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410표 3%를 받았습니다. 가산동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보시면 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7.5% 높죠. 일반 그 선거 당일보다 많이 높습니다. 여기 지금 독산 일동도 마찬가지인데 독산 일동도 사전 투표율이 56.2%,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좀 높죠. 하지만 본 투표 같은 경우는 40%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도 독산 이동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는 59.4%, 윤석열 후보는 30.2%, 3% 되는 거죠. 그리고 본 투표 같은 경우는 양측이 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전 투표에서 미리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모였다라고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 독산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동도 지금 사전 투표율은 60대 35인데 이거를 본 투표와 종합했을 때는 53대 42로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부터 만약에 먼저 개봉을 했다면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본투표 개봉이 되면서 일단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시흥동 같은 거 보시면 시흥동은 사전 투표율이 53.6%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좀 독산 후보도 많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43.3%입니다. 그래서 전국 종합을 해버리면 일단은 48대 46으로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요. 시흥 2동 그리고 시흥 3동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좀 투표구 중에서 눈에 띄는 투표를 좀 찾아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높은 거는 시흥 2동입니다.
시흥 1동이 제일 높긴 한데 투표구별로 보게 되면 보시면 시흥 1동과 시흥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 2동의 이쪽 벽산 1단지 벽산 정로당 이게 시흥 2동 제3투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이 투표소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많이 발생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7.2%라고 지금 다른 곳보다 바로 옆에 있는 벽산 2단지보다 거의 12%, 10% 정도, 10% 정도 더 육박하는 그 득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투표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 투표가 제일 낮습니다. 39%, 30%대의 득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좀 있고 가산동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투표를 제외하고 좀 제일 높은 것이 독산 3동입니다. 독산 3동에 보시면 지금 52% 독산 3동 제4투죠. 독산 3동 주민센터가 지금 52%의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사전투표 제외하고 좀 가장 높은 거고 반대로 여기가 지금 가장 윤석열 후보에게는 낮은 수치를 좀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구를 한번 살펴보면 가산동에 보시면 주민센터 특히 하는 게 아파트죠. 제3 그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산동 투표소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이 좀 보이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좀 높습니다. 요렇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까지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5투와 6투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투표 인원수도 좀 적긴 합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지금 사실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고 지금 46대 49, 47대 46 해서 좀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독산 1동 같은 경우도 독산 1동 주민센터 주변이 대부분은 일단 주택가지요. 그리고 여기가 좀 보이는 게 롯데캐슬 1차, 3차 그리고 독산역 롯데캐슬 새롭게 생겼죠. 더 독산 요 세 군데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산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48%를 하고 있지만 그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44, 43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한신 아파트 길 건너에 있죠. 분소 지역의 42.2%입니다. 사실 1차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나래 초등학교가 지금 반이 부족할 정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40대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거는 40대, 50대가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는 아파트와 그런 정치 성향이 버무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한신 아파트보다도 롯데캐슬이 조금 그나마 낫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사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특색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47.7% 이런 부분 아파트로 이런 형식이 좀 나타나고요.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사전 투표를 되게 많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59%죠. 많이 끌고 올라갔고 지금 독산 초등학교 인근에는 다 일반 저쪽 주거지가 있는 거고요. 독산 초등학교가 투표소가 3군데입니다. 지금 1층, 2층 다목조실, 소강당 그리고 2층 체육관. 이 투표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한 군데에서 한 공간에서 뭐 이렇게 투표소가 3개가 운영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독산초등학교 3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독산 이동 주민센터가 2군데, 5층과 3층 2군데로 있고 독산 도서관에서 한 군데 이렇게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고 사실 본투표 3월 9일 날 했던 거는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요 두 사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사전 투표율은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자들은 일단 그때 다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독산 3동을 살펴볼게요. 모두의 학교죠. 옛날 한울중학교 자리.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좀 이겼죠. 본투표 일단은 사전투표는 일단 압승입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고 지금 모두학교에서 본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거의 1-2% 차이입니다. 지금 근데 가장 크게 독산 3동에서 독산 3동 주민센터가 지금 투표구가 2개인데 3투와 4투인데 지금 3층에 투표하신 분들이 52%, 4층에 투표하신 분은 48%.
같은 층 하나라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이유가 왜 뭘까라는 부분도 고민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성초등학교 주변 그분들 같은 경우는 47%, 47.9, 47.2 거의 전국 그와 비슷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그리고 구룡 경로당 같은 경우도 48.2 대 47.1 큰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독산 사동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제일 작아요. 이게 4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산 주민센터에서 2개가 있고 그리고 독산 도서관 옆쪽에 있는 금천 구민 문화체육센터 요게 2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는 압도적이죠. 거의 2배수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1투 같은 경우는 48대 43, 45대 49, 48대 47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흥 1동인데요.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본투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43대 43, 53대 43,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대로 오른편으로 서울을 바라보면서 오른편에는 저층주거지가 쫙 있고 왼편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 힐스테이가 좀 자리 잡고 있고 있습니다. 그 성지 아파트가 있고 럭키 아파트가 있어서 시흥권 같은 경우 여기는 좀 이렇게 아파트와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금천구청 금나리 아트홀 거기 선거 투표소 제1투죠. 1투 같은 경우는 43대 50. 이거 마찬가지 무지개 아파트, 베리빌 아파트 거기가 좀 많이 모여 좀 있죠. 여기는 윤석열이 승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일고등학교죠. 여기 같은 경우는 럭키 아파트하고 그 주변 분들이 투표를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6대 47 비슷하고 문백초등학교 마찬가지로 문백초등학교는 이렇게 힐스테이 그 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좀 투표를 하는 건데 여기는 43대 52 일단 윤석열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흥초등학교죠. 시흥초등학교 길 건너편 저층 주거지 한번 시흥 현대시장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겁니다. 시흥초등학교 있고 53대 48 바로 지금 문백초와 시흥초의 득표율이 완전 반대죠. 여기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 52였는데 여기 반대로 저층주거지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좀 48%좀 높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탑 아파트죠. 힐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는 희망병원 뒤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재명이 49 그리고 윤석열이 45로 해서 이재명이 좀 앞서고 있고요. 이게 힐탑 아파트는 이게 한 동짜리입니다. 한 동짜리고 주변에 좀 이따 저축주거지 많이 있는 몰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형식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시흥초등학교 아까도 여기 시흥초등가 있죠. 2군데가 있는데 여기 45대 50 여긴 또 같은 시흥초인데 체육관에 하신 7투와 5투가 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긴 한데 시흥 1동 주민센터 막 줄져서 저희가 사진 보여드리겠죠. 줄 서서 투표한 곳 이쪽도 45대 49 윤석열의 승리입니다. 남서울 힐스테이 아파트 경로당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0대 54 14%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흥 2동인데요. 시흥 2동 같은 경우는 일단 1투 탑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조초가 좀 있죠. 그 탑동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일여중 밑에 쪽으로 좀 있는 곳이고 44대 50으로 윤석열이 좀 이기고 있습니다. 벽산 2단지 아파트죠. 2단지는 46대 48 비슷하고 1단지는 39대 57 1단지가 지금 많이 좀 지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벽산 5단지 같은 경우는 42대 53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초 같은 경우는 52대 42로 지금 여기는 또 이제 초등학교 주변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이겼고 벽산 6단지 같은 경우는 47대 47로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그 벽산 2단지 여기 지금 1단지 여기가 제일 높다고 했죠. 72%. 네, 여기가 제일 좀 높은 부분이고요. 시흥 3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3동은 좀 선거인수가 제일 적습니다. 독산 1동의 4분의 1, 좀 10,0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좀 인데요. 전체 소개가 지금 3,623명이 투표했습니다. 상당히 좀 적죠. 적는데 일단은 삼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43대 50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높고요. 지금 금천고등학교 강양 같은 경우는 46대 47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비마을 사랑마을 회관에서는 40대 53. 그리고 한우리 주간보세 같은 경우는 45대 50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은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세가 높다라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는 그 점에도 사전투표율은
일단 민주당 쪽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흥사동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지금은 금전 장인연합회가 있는 옛날에 이 보훈회관은 47대 47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흥사동 주민센터 현재 있는 데죠. 시흥시협회 거기도 47대 46. 그리고 순흥안시 공독 양도공파 그 묘역에 있는 강당 교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3대 51. 여기다 사실 여기 다 비슷합니다. 시흥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옆에 약간 두 동짜리 아파트가 있긴 한데 여기가 좀 특별한 게 시흥사동 같은 경우 안부여성발센터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삼익 아파트 분들이 이쪽에서 좀 투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보시면 44대 49. 그래도 이제 윤석열이 좀 많이 높은 거고 하늘중학교 배움터 같은 경우도 48대 44로 이재명이 좀 높은 거고요. 신흥초등 같은 경우는 47대 47 비슷한 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50대 44로 큰 한 6% 차이가 좀 나는 거에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시를 보고요. 시흥오동 같은 경우는 5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초 같은 경우는 44대 49 그리고 시흥오동 주민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47대 46으로 이재명이 좀 이기고 있고 김천초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좀 이깁니다. 건영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일단은 이재명,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이 좀 높게 나왔고요. 마을군국지원센터 1층 경축마을에서는 이재명이 45 그리고 윤석열이 48입니다. 그리고 백산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재명 43 그리고 윤석열 51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양당을 좀 비교해봤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것은 독산 1동입니다. 독산 1동에 보시면 두산 아파트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투표가 4.7%로 상당히 높은 높은 득표율을 좀 보이고 있고 좀 가장 낮은 곳은 여기 가산동 가성 스타밸리인데 여기가 5명, 이제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이 잘못된 건지 하여튼 좀 고민인데 하여튼 요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밖에 나오지 않아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시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독산동은 대부분 약간 3%도 나오고 뭐 4.7로 이렇게 나오고 독산동 그런데 이쪽 시흥동 쪽으로 가면 좀 낮아집니다. 1%, 1.8% 이렇게 나오고 2%대 나오고 평균으로 2.6, 2.5 이렇게 2.5 이렇게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또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엑셀로 바라본 현재 2022년 대선 투표구별 득표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라인에서 지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이라는 부분에서 금천구의 61개 투표소별로 어떻게 투표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뉴스라인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상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 김지숙 PD가 함께 했습니다. 일단 오늘 투표가 끝났고 개표가 끝났죠. 개표가 끝났고 일단은 누구는 허탈한 마음일 것이고 누구는 아주 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국민이죠. 똑같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잘해야 됩니다. 누가 됐든 잘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당이라고 못해라 하면 우리가 힘들죠. 우리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잘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